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동부간물류대학원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공급사슬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 신광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트너가 선정한 2020년 10대 최신 기술들이 실제 비즈니스나 제품, 서비스의 형태로 구체화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하자면 바로 자동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과 같이 사람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산업용 로봇이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로봇은 지정된 규칙에 따라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로봇은 그런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을 파악하고 다양한 센서와 기계와 장치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아직까지 로봇의 생산 비용이 높아 실제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멀지 않았음은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로봇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 바로 인간 증강입니다. 인간 증강은 사람이 가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인간의 뇌와 연결되어 실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기기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람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간과 기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넘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왓슨은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의 이름입니다. 딥러닝 기술이 등장하기 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해 높은 성능을 보여왔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직접 활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산업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왓슨은 기존 환자들로부터 촬영된 MRI, CT 등의 이미지 정보와 함께 다양한 증상 정보를 바탕으로 병명을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환자별 건강 상태와 증상의 경중 등을 고려해 최적의 처방전을 내리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몇 해 전 미국의 대형 로펌이 로스 인텔리전스가 개발한 로스를 고용했다는 기사는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기사 덕분에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직업으로 변호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솔루션이 변론을 맡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사건에 대해 다양한 정보가 입력되면 그간의 판례들을 분석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도출하고 변론문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펌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왓슨이 작성한 초안을 검토하고 전략적인 판단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체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이미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모든 기기들은 IoT 기술이 보급됨에 따라서 디지털로 전환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바로 초연결 사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초연결 사회의 전환은 크게 두 가지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기기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통제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IoT와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은 모든 연결된 기기들 사이에 정보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모든 기기가 실시간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확보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의 첫 번째 변화를 바탕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결합되어 믹스드, 즉 혼합된 현실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 도입될 것입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시설과 기기를 조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완성은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기준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는 당연히 온라인 중심으로 바뀔 것이고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스마트 팩토리와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전략입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매스 마켓에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단어는 서로 모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시장에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하거나 시장을 세분화하고 확인된 목표 시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되면서 개인별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CPS, IoT 및 인공지능을 갖춘 생산 시스템인 스마트 팩토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3D 프린팅 기술은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나이키 아이디는 나이키 바이 유라는 서비스, 아디다스는 마이 아디다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운동화를 디자인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가 디자인한 운동화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역량일 것입니다. 이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전체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빅데이터, 로봇 등의 기술이 더욱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미래학자의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래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 미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화상통화가 일상이 된 지금은 20년 전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상상하던 그 미래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혼자서 운전하는 자동차도 머지않아 등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오랜 기간 상상을 했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사람은 지금 상상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해당 기술이 사람의 욕구와 상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